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 기자회견 열어서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최고위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이 나와서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다음에 2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에 겁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방패막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잘못된 부분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 이런 게 이제 주된 민주당의 이제 공격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걸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도 탄핵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네.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멈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까지 20여 차례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국정 혼선이 없었나요? 사실상 대통령이 저런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인데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야당의 끊임없는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이런 측면에서 보고 무엇보다도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헌법적 탄핵이 된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보면 삼권 분립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어떤 욕심을 보인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언제든 난 탄핵시킬 수 있어, 당신. 거부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인사권 행사하면 언제든 탄핵시킬 수 있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은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지요. 그거를 마음대로 위에 올라가서 상황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네. 어떤 유불리를 위해서 한다는 측면이 다분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권력이라는 건 힘이라는 건 주체할 수 있고 뭔가 컨트롤 가능해야지 그게 힘으로 권력으로 남는 거지 그 권한 밖을 넘어서면 주체할 수 없으면 그건 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의 공범 네. 가담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그래서 거부권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반대로 야당은 지금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권한대행이 사인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동시에 내놓고 있거든요. 이 권한은 안 되고 이 권한은 되고 이런 맞습니다. 그 권한의 기준이 본인들 마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권한을 주려면 다 줘야죠. 권한 대행의 어떤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기준이 왜 본인들 마음이라는 겁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국정은 지속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기초해서 권한 대행이 생긴 거죠. 그분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본인이 권한에 대해서 헌법이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좌지우지하고 규정을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제3자가 봤을 때 당연히 벌써 대통령 돼서 점령구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본인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조금 더 기분이 나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막 웃는 낯으로 뭐 굉장히 통합적인 리더십 보이는데 최고위원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굿캅, 배드캅 역할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네, 뭐 역할 놀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신데 신 의원님 또 궁금한 게 이 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당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임명하는 사인 거기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과 그때 다른 겁니까? 실제로 지금 헌재 임명을 하면서 심리와 이제 결국에는 탄핵에 대한 수추의 판결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정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권한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김기흥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지금 권한대행이 그럼 어디까지의 그런 역할과 임무를 행사해야 되느냐, 워낙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뭔가 선례도 없고 어디까지가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아니면 관리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한 번에 또 이게 뭔가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에 고발이 된 피고발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한 결과에서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그다음 경제부총리, 이주호 장관으로 갈 때는 한덕수 총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조차도 견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 인용 이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 상태는 권리가 아닌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률가 출신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해석을 좀 덧붙여서 오늘 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는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용된 이후라서 한 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는 그 대통령 지명목, 지금 헌법재판관 9명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네. 국회가 지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용 전에는 그 대통령 지명목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한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인용 이후에는 대법원장 지명목 시 사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재가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소극적 권한입니다. 국회 추천목은 훨씬 더 소극적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적극적 권한이니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때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3명 올라간 건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사인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고건 전 총리 권한대행도 그때도 그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법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법안, 저는 양곡법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정책 기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견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극적 권한과 적극적 권한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도 한마디를 했네요. 권한대행은 입법 횡포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저희가 국회를 해산한다는 게 아니고 거부권이 제2요구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회가 더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명이 넘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 9인 체제가 왜 비상적으로 6인 체제가 됐느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겨가지고 뭔가 완벽한 체제가 아니지만 6인 체제도 심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심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헌재를 마비시켜 놓은 다음에 직무 복귀를 못하게 한 야당의 책임이 없을까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켜가지고 뭔가 헌재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한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어떤 임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 순서가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지금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위원,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탄핵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탄핵의 기준은 결국은 이제 국민이 선출한 또는 국가 공무원 비슷합니다. 헌법소 관점에서 헌법 질서를 위반한 헌법상과 또는 법률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란 행위를 알고 모의에 참여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탄핵소추 요건으로서의 법률 위반, 헌법 질서 위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내란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가담했느냐 모의를 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대통령이든 지금 국무총리든 뭐 나머지 군인들 경찰도 모두 한 가지 기준, 내란이라는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이제 탄핵 사유가 인정될지 안 될지가 이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200석 이상, 뭐 150석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비슷합니다.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소추 요건들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사건이 탄핵까지 갈 때는 아무리 뭐 지금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공백을 채우고 메꾸고 모종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한 것까지 형사처 그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탄핵을 할지 직무정지를 시킬지에 대한 어떤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다만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지금 내란죄를 수사를 순차적으로 확장해서 하다 보니 국무총리도 가담되어 있다, 네. 누구 장관도 가담되어 있다, 이럴 때는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